자, 중학생을 어떻게 초격차 인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특별한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5번째 테마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코치님. 1+1 전략으로 아, 가고 1+1 마케팅 전략입니까? 왠지 마트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마트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둘둘둘둘둘둘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큰 애한테 이렇게 조그만 애 이렇게 하고 아, 싸주는 거? 1+1 네네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노래와 연기에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나서 방송에 자주 나왔던 여자 아이돌 엄마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아이도 봤고요. 네, 실제 사례예요? 네네 실제 사례.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 그것도 있네요. 고객의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직업정신으로 커버해준다는 거. 돈 받고잖아. 이거 방송하는데 프로잖아. 지금 본심이 네. 확 나오네. 그랬는데 근데요. 네,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끼를 발휘해서 많은 곳에 막 불려다니고 연습생으로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왔는데 엄마가 아주 큰 고민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춤과 노래에 능하고 그것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것만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진학하면서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연애 활동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켰죠. 말이 홈스쿨링이지 중학교 때부터 막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탤런트로 연기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배운 게 없죠. 대본 읽고 연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에 접어들면서 연기도 싫다, 노래도 싫다, 춤은 더 싫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급한 마음에 이 아이가 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줄 알고 그리고 해봤던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 활동만 하는데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엄마는 너무 이 아이의 미래가 암담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되고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이제 저한테 거의 울면서 와서 이제 상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네. 결론. 저는 그랬어요. 조금 늦게 가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2시간씩 5회 상담을 한 후에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을 제안을 해줬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돌 외에는 뭐가 좀 좋아 보였니? 어떤 걸 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것도 아주 정통적으로 서양화, 동양화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애니메이션 쪽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같이 이제 연습생 생활하고 연기했던 그런 친구들 얼굴도 그려주고 감독님 얼굴도 그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니메이션 학교를 가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잘 다니고 있고 잘 생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한 가지의 진로와 한 가지의 재능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많은 그 탤런트와 여러 가지 통합된 지능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1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아이의 다양한 면을 개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로를 정하고 진로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때도 그리고 함께 하실 때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2-3가지 정도는 예를 들면 축구하던 아이가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중국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로봇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주라는 거죠. 문을 좀 2개는 마련해달라는 거죠. 첼로를 쳤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첼로가 늘질 않는 거야. 중학교 때 딱 첼로를 치는 게 들어가는 아니라 첼로를 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무식해. 이건 편집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첼로를 하던 친구가 이게 중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 우수한 아이들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좌절을 계속 맛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첼로를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손을 놓고 앉아있게 되는 거죠. 중학생 때는 또 멘붕이죠. 또 했던 것도 못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거니까. 막 달려가다가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거기서 뭐를 해볼래 그러기에는 부모들이 또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초격자 학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맞아요. 이 아이를 관찰을 잘하면 이게 뭐냐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공부도 뭐 수학만 잘해. 수학 지능이
지능이 높은 거예요. 체육지능 떨어져, 네. 음악지능 높아, 이런 게 네. 있거든요. 여기서는 1+1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서 네. 그 친구가 만약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도 하다못해 뭐냐면 춤을 추면서도 그림 그리는 거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잘 발굴을 해줘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런 취미생활로도 이렇게 네, 하면 네. 나중 가서 대안이 되지. 그런 아이들은요, 춤을 추는 것도 좋아하고, 뭐 미술하는 것도 좋아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춤을 추는 무대를 만들면. 엔잡러라고 네, 네, 얘기하는 거야. 예, 예. 복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내면 돼.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엔잡러에 대해서는 꼭 알아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뭐 말해줘요. 앞에 거랑 해서 이어서.